이후에 있게 될 지방선거 그리고 이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대한민국 이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선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체성 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헌법상의 가치가 이렇게 무심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정권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께 쉬지 않고 보내드리는 뉴스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중요한 뉴스를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저의 의도를 충분히 잘 아실 것으로 믿고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방송을 SNS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셔서 문재인 정권 이번 선거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 선거가 돼서 야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당부에 맞이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국제관계 뉴스, 이 외교관계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겠는데요. 최근까지 지난 2018년도 7월부터 지난달까지죠. 1월까지 주한미 대사로 역임한 바 있는 해리스 전 미국 대사가 인터뷰한 내용이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한 내용이 1월 5일자로 기재가 됐습니다. 기사화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저도 이제 외교관 생활 한 5, 6년간 쭉 했는데요. 공직생활의 절반을 거의 외교관 생활 했는데 정말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상징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외교에 있어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해리 대사가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그리고 또 이 동맹국가의 유일한 동맹국가잖아요. 대사에 맞는 그런 인식과 이 평가를 여권에서 해 좋겠느냐. 특히 여권 하면은요, 여권의 강력한 지지층인 이 문바들이 이 코수염을 가지고 얼마나 놀렸는지, 그리고 또 이 코수염과 관련해서는 바로 지금 현재 민주당 외통위원장으로 있는 송영길 의원도 이 해리슨 대사를 겨냥해가지고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 이렇게까지도 비판한 바 있어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수도 마찬가지 일제강점기 총독을 연상시킨다. 그러면서 해리슨 대사의 이 사진에서 콧수염을 떼내는 퍼포먼스까지 벌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 해리슨 대사가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매우 놀랐다. 이 문제를 처음에는 가볍게 여기려 했는데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이 불거질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작년 1월 달에도 CNN 방송에서는 해리스 대사의 코수염이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한 감정을 건드렸다라고 하면서 한미동맹의 분열과도 연결된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를 그 성격과 관계없이 일단 서울에 와서 주재하는 이 대사, 특히 대사는요, 그 나라의 대통령 대사는 특명 전권 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외교적인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최소한의 예양은 지켜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민들이 하나의 그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 주요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그리고 국민의 수준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인터뷰는 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해리스 대사의 코수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코수염과 관련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해리스 대사가 뭐라고 해명했냐면 군인과 외교관의 삶을 굴분짓기 위해서 기른 것이다. 그랬지만은 작년 7월 달에는 마스크 수준이 덥다라고 하면서 코수염을 깎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현재 남중국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니미츠 핵항공모함과 그리고 루즈벨트 핵항공모함 두 척이 출동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핵항모 두 척을 동시에 출동시킴으로써
대중 강경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진 근본 배경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말하자면 실세들 고위 당국자들의 무능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하는데 이견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미국 측에서 그렇게 쉽게 응할 것 같지도 않다는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현안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면 우선 중국 견제를 위한 카드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쿼드 카드를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만들었던 이 쿼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이 쿼드 4개 국가잖아요. 영어로 쿼드라는 말이 4개를 숫자 4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드 플러스 알파 해서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과 그리고 뉴질랜드, 한국,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을 또 이 베트남 이 3개 국가를 더 추가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권은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권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우리 국내에 있는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운영하게 돼 있는 북한 인권재단 사무소 하나도 지금 가동시키지 않고 있어요. 왜냐? 인권이사를 민주당이 선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 특사 4년 만에 재임명을 하고 있고 인권이라는 이 잣대를 미국은 중국과 이 북한에 대해서도 강력히 들이댈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권 탄압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까지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국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고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부터는 입장을 달리했어요. 입장을 달리하게 된 기본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 같았으면 탑다운 방식으로 그래도 트럼프를 조정할 수 있는데 바이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기본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주의자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이번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자세를 전격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간 바이든과 이 코드가 맞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우한에서 과연 이 바이러스가 어떤 경위로 발원하게 됐는지 세계 보건기구 전문가들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WHO에서는 10여 명의 전문가를 팀으로 구성해서 그동안에 쭉 이 발병 원인과 관련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된 최종적인 결론이 10일 날 발표하게 됐는데요. 현재까지 조사를 한가 보면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발병한 것이 아니고 이 수산시장에서 발병이 됐다. 최초 집단 발병은 수산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시장에서 이 해산물 또 야생동물 이런 걸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이 된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10일 날 밝혀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발병의 원인이 근본 원인이 확인이 되면 그야말로 이 중국 책임론이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히 불붙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명수가 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를 지금까지는요